예. 사퇴 4일 만에 검찰 때린 대통령, 제목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지지율 선두에 오른 이 공교로운 시점에 오늘 청와대에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얘기부터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혜찬 평론가님,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그냥 가볍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메시지 중에 지금 이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법안 발의, 이 검찰 내부나 야당에서는 검찰 해체 법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움직임을 추진하는 이유가 결국 윤 전 총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물러나면 검찰을 해체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이제는 그쳐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내심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지지율이 깜짝 발표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과 함께 모인 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미진하다.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발언한 건 윤 전 총장의 기대와 달리 윤석열 총장이 없어졌어도 검찰개혁 시즌2를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청와대에서는 추윤 갈등 이후에 어느 정도 수습하자, 갈등을 좀 조정하자는 국면이었는데 여권 내부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검찰개혁 시즌2를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속도 조절과 여권 국회의원들 사이에 발이 조금 안 맞는 모습이 연출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여권 내부에게 청와대도 오케이 했구나. 검찰 해체 법안. 그들은 검찰 이제 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중수청 법안 계속 밀어붙여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민생 회복이나 LH 사태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윤석열 전 총장이 없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이게 과연 민심에 긍정적일까? 저는 지금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많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국민들이 이 같은 기조를 보고 지금 검찰개혁이 중요한가? 지금 도대체 중요한 게 무엇인데?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이런 메시지를 아마 이 청와대와 여권을 보고 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현정님, 대통령도 생각보다 빠르게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윤 전 총장이 사표를 던졌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 체제, 검찰을 좀 비판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말로 보면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가 읽혀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청와대에서 과연 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고받으면서 권력기관 개편 문제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이거 할 때입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이 도대체 지금 국민들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를 과연 알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도대체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수청도 보면 비서실장 이야기 다르고 지금 오늘도 보면 그 마을 곳곳에 정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으면서 기소수사 분리로 가야 된다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장기적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시지가 한 문장 속에도 이게 지금 애매하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소수사는 분리하라 그러면 그럼 열심히 뛰어가면서도 천천히 가야 된다. 이 이야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니까 지금 서로 다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던 비서실장은 속도 조절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은 뭔 소리냐 지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오늘 또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 전 도대체 무슨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검찰을 비판하는 건지 지금 수사권 아예 없애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천천히 좀 해서 정착시키라는 건지 어디에 방점을 있는 또가 다르고 더군다나 지금 LH 사태 때문에 지금 수사력에 대한 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 권력기관 개편 이야기 이것 자체가 나올 지금 상황입니까? 저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국민의 민심과 이런 방향과 전혀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검찰 개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이후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무엇이라도 하라 그러면 기꺼이 저의 모든 것을 한번
바치겠다. 제가 말을 굳이 안 못해도 네. 너무 훤히 잘 아시더라고요. 급하니 좀 지루하지 않을까. 급하니 지루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급하니 나한테 얘기입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아니, 그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 이게 내가 이 길로 가야 돼. 아니야, 그 길로 빠지면 안 돼가 집중하고 있으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확연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남았다는 얘기네.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를 쭉 들어보니까 본인도 이제 별의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선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저렇게 애둘러서 길게 설명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대선 출마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인이 이제 지금 출마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가 있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에 대선 주자로 이 반열에 오른 거 아닙니까? 그 대척점에 본인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 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요. 예. 과연 그런 생각에 동의하는 국민 또는 여권 지지자들이 많아진다라면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뭐 이렇게 개인의 희망에 그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하면 사실 이 윤 전 총장이 있고 추미애 전 장관이 있고 분할된 화면 작년 내내 활용됐던 화면들입니다. 근데 추미애 전 장관 사실 재임 기간 동안에 윤 전 총장과 부딪힐 수만큼 다 부딪혔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말란다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관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윤 전 총장 지지율 선두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전 장관의 의미심장 얘기니까 과거 영상들을 저희가 한번 다시 들어봤습니다. 앞서 저희가 조상호 부대변인 봤던 거는 이제 상위권 3명이었고 이제 밑에 그를 뒤를 이어서 홍준표 의원 7.6%, 정세균 총리 2.6%, 여기 앞서 말씀 나왔던 추미애 전 장관이 2.5%인데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 여권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윤 전 총장이 이렇게 크는 데는 영향력이 커진 데는 추미애 전 장관의 공이 컸다. 이 탓도 있다. 라기 때문에 추 전 장관 출사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 큰 불만은 없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선 후보들은 많이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경쟁하고 자기들만의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들을 호소하고 결집한 다음에 그 지지층들이 하나로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후보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지껏 야권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그 전략적 선택에 관해서 굉장히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후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본선 경쟁력 고려 없이 후보가 선택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그런 측면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중책을 맡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완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불협화음이 커졌고 결국엔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는 이제 그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있는 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본인이 아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별의 순간을 잡을 것인지 그거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금 메시지를 많이 내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야당 선대위원장이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어요. 그만큼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부각되는 게 지금의 보수 야권 입장에서 과연 꺼릴 만한 일인가 아니면 오히려 반길 만한 일인가. 야권에 몸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보통은 이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조금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어느 정당이건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 지금 양강 구도 형성하고 있는 주자 중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문의 강경파라고 볼 수 있고
이낙연 대표는 뭐 완전한 친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범친문계의 비강경파거든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친문 온라인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도 이재명 지사 못지않은 강경파예요. 이 대선 구도나 또는 전당대회 구도에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아주 강한 강경파가 레이스를 하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대선 후보가 되거나 당대표가 되거나와 상관없이 이 경선 레이스를 바라보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민심이 민주당에서 떠날 위험성이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신과 민심의 괴리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일이면 2022년 대선이 딱 1년 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선두에 올랐다는 얘기 관련 소식도 저희가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